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경제 소식 빠르게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또 하락을 했고 이 와중에 다시 채권 금리가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관련된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미국에서는 두 가지의 중요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등 주요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 예상보다 강한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네요. 그러면 또다시 야 이거 금리 올라가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가 또 나왔다고 하며 10년물 금리가 4.834 여기까지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소식도 매우 컸습니다. 바로 엔비디아가 무려 5%나 급락을 했다는 건데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미국이 강화된 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발표를 했는데 기존 조치에는 없었던 저사양 칩인 A800 그리고 H800도 통제 대상에 이번에 또 새로 들어가며 엔비디아의 실적이 더 나빠지는 거 아니냐 이러한 걱정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걱정보다는 다행이었습니다. 어제 11시에서 12시 그때 당시에는 미국 나스닥이 엄청나게 급락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어느 정도는 회복하고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 그리고 이 와중에 미국이 또다시 중국을 규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히토류 관련주, 중국 반도체 관련주 등이 기대감을 받고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중국이 깜짝 성장을 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11시 갑자기 증시가 급반등한 적이 있었는데요.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중국의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 3분기 GDP 성장률이 4.9%로 성장률을 냈고 참고로 로이터는 4.4%를 예상했는데 0.5%나 서프라이즈를 냈다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죠. 엄청나게 차이가 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생산, 소비, 고용도 나쁘지 않은 성적표를 냈으며 이러한 소식이 나오자 오늘 증시는 잠시 반등을 했었고 환율은 하락 전환한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뭐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면은 조금은 섭섭하겠죠. 당연히 우리는 주식쟁이다 보니까 뭐야 야 잠깐만 중국이 이렇게 다시 반등을 하는 거라면은 당연히 중국에 관련된 그런 기업들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특히 오늘 해운주가 크게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으며 흥하해운은 상한가까지 가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줬죠. 과연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 볼 필요가 있고 해운뿐만 아니라 철강, 구리, 화학 등에서도 기대감이 나타날지 그걸 우리가 꼭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새로운 주도주가 될 수도 있으니까 꼭꼭꼭 공부를 해봐야겠죠. 다음입니다. 오늘 공모주도 잘 상장했습니다. 오늘 상장한 퓨리 깔끔하게 상장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예상대로 커피값 정도의 수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상장하는 신성 ST 이 친구도 잘 상장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내일 청약하는 퀄리타스 반도체 청약 다들 하셨나요? 당연히 무조건 청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매우 좋기 때문인데요. 경쟁률 818대 1 그리고 참가 기간이 무려 2039개사라고 하니까 한국투자증권에서 진행하는 퀄리타스 반도체 기름들 계좌 있다면 당연히 청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증시가 힘이 없어도 항상 공모주는 우리를 배신하지 않겠죠. 앞으로도 계속 쭉쭉쭉 그랬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최근 들어 스펙이 힘이 없다. 요 이야기는 아마도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막 스펙이 막 2배 올라가고 3배 올라가고 그런 모습을 나타냈으나 하지만 한 달 정도 되었죠. 그때부터 스펙은 그냥 2,000원에서 시작한 다음에 오히려 1,990원으로 빠지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스펙을 까먹고 있겠지만 그런데 최근 HMC 제6호 스펙이 상장했는데 처음에는 2,000원에 출발했으나 3,000원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었죠. 게다가 오늘은 삼성 스펙이 또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낸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아마도 스펙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나오겠구나라는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가까운 스펙이 누군가 바로 다음 주에 KB 제27호 스펙의 청약이 있는데 이건 저 기릿이 생각했을 때 한번 청약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기분들 알고 계시죠? 손실 가능성 큰 손실이 아니라 수수료 아마도 2,000원일 것 같습니다. 그 2,000원의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에 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반도체가 온다. 한일길이 또 반도체야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당연히 계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신고가를 낸 하이닉스 그리고 신고가를 향해 가는 한미 반도체 등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당연히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반도체를 좋게 보는 이유가 뭐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낸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죠. 실적 기대감. 지금은 물론 어둡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보다 다음 분기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을 것으로 당연하게 보인다고 하니까 주가는 이렇게 확실하게 반영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다만 우리가 지난번에도 공부했었죠.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이 두 개는 잘 나가는데 삼전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확인했다시피 SK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는 HBM 올해 초부터 가장 뜨거웠던 그 단어죠. 그쪽에 강점이 있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삼정 같은 경우는 조금 늦게 반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서는 조금 다를지라도 삼전도 결국은 상승하지 않겠나, 저 기릿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의 실적 아직까지는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적자를 크게 줄였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니까 계속 기대감을 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개별 종목 세 가지를 한번 쓱 보도록 하겠습니다. SM, 지금 사면 40% 먹는다. 최근 증권가에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SM에 대해서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가장 안정적인 실적 기대감,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아티스트의 라인업이 좋다, 이러한 평가가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나온 리포트를 보면은 키움은 목표가 17만원, 그리고 한투는 16.7만원으로 지금보다 무려 40%가 더 상승할 것, 이렇게 예측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게다가 이번에 새로 나온 남자 아이돌이 있습니다. 바로 라이즈. 이 라이즈도 성공적으로 데뷔를 했다고 하며, 게다가 4분기에도 에스파, 레드벨벳 등의 활동도 긍정적으로 평가가 된다고 합니다. 자, 과연 SM 최근 주가가 조금은 나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다시 반등을 해줄지 한번 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아프리카 TV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프리카 TV는 엔데믹 시대도 잘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별풍선은 여전히 잘 터지고 있어 하반기 호실적까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세계 증권사의 목표가는 11.5만원 정도의 평균가를 냈다고 하는데 지금 가격이 73,500원. 이 정도면 뭐 괜찮은 거 아닌가? 라는 얘기를 당연히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적을 기분들이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년 10%가 넘는 성장을 하고 있는데 내년 예상포가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은 성장이 좀 희귀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 와중에 확실하게 성장하는 기업, 그 가치는 최소한 퍼 10은 넘겠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해볼 수 있겠죠. 매력적인 가격대에 진입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를 확인해 보니까 이제 가장 많이 별풍선을 받은 사람이 대단합니다. 1년에 34억인 줄 알았는데 1년이 아니라 월 34억 원의 별풍선을 받은 BJ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입니다. 한국전력. 야, 왼쪽에 차트를 보니까 이거 건들면 안 되는 차트죠. 완전 떨어지는 칼날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그런데 주가와 다르게 이제 코앞에 흑자 전환이 다가와 있다고 하는데요. 3분기에 드디어 9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하지만 주가는 계속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나저나 한국전력이 흑자 전환을 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 이유는 당연하게도 전기요금 인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매출액도 영업이익도 좋은 흐름을 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호재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주가가 안 좋은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국제 유가 상승 때문에, 유가가 또 상승하면 당연히 한국전력 또 적자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요금 인상에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냐, 요런 걱정도 나오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같이 존재하고 있어서 한국전력의 주가가 지금까지는 계속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한국전력의 실적이 발표되는 그날 만약에 서프라이즈를 내준다면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은 나타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추세로 상승할지는 일단 기대분들이 방금 내용을 보시다시피 조금 어렵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새로운 ETF가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바로 KB자산운용의 KB스타 AIN 로봇 ETF를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친구가 나름 매력적인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가 로봇 관련 ETF 상장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그때 한번 내용을 딱 봤더니 야, 이게 로봇 관련주요 아니면 그냥 대형주만 들어있는 그런 관련주요?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솔직히 우리는 좀 큰 수익을 노리는 그러한 투자자인데 거기에 투자면은 사실상 코덱스 200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요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의미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ETF 같은 경우에는 소형주에 조금 더 신경을 쓴 로봇 ETF라고 하며 코스닥 종목을 80% 넘게 편입해
대형주 중심의 다른 ETF와 차별화를 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 편입 종목이 뭔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이버, 셀바스 AI, 현대오토에버, LG노텍, 루닛, 뉴로메카, 솔트룩스 요런 기업들이 들어가 있다고 하며 한이길이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네이버 이 친구들이 뭐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봤더니 이러한 대형주도 비중이 7% 정도밖에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쏠린 게 아니라 전체적인 로봇 산업 그 다음에 AI에 투자하는 ETF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형주가 많은 그러한 ETF보다는 더 이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입니다. 삼성자산 미국 국채 3종 ETF 출시. 자, 삼성자산 운용에서도 신규 ETF를 선보이는데요. 내일 3가지가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 친구들이 뭔가 바로 미국 하이힐드 액티브 ETF, 미국 투자 등급 회사채 액티브 ETF, 미국 인플레이션 국채 액티브 ETF 이렇게 3가지라고 하며 블랙록의 대표 채권형 ETF인 USHY, LQD, TIP 여기에 직접 투자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ETF는 국내 상장 상품이다 보니까 별도의 환전 비용 없이 투자가 가능하다고 하며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활용해 매달 분배금을 지급하는 월 분배형 ETF라고 하니까 혹시나 이제 채권이랑 그 다음에 월 분배 이쪽에 관심이 있다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게임주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데 그 이유가 있었네요. 게이머가 확실히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코로나19로 게임 이용률이 정말 많이 늘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전성기였죠. 하지만 작년 6월 이후 게임 이용자가 11%나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특히 모바일 게임 이용률이 53%밖에 안 되어서 전년 대비 9.4%나 줄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와중에 콘솔 게임은 오히려 증가를 했다고 하니까 최근 들어 콘솔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경쟁이 더 커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게다가 이 와중에 우리나라 게임은 중국에 못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반면 중국 게임은 한국에 들어와서 인기를 얻는 등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모바일 시장이 더 어려워지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국내 게임 기업들은 PC 그 다음에 콘솔 게임 이쪽을 강화하는 모습을 정말 과거에는 모바일에 힘을 많이 쓰지 않았겠습니까? 오히려 이젠 또다시 PC와 콘솔로 가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내일은 우산 챙기세요. 자, 내일은 전국에 한 차례 비가 쏟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새벽부터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전 지역에 비가 내릴 예정으로 20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비가 그치고 난 다음 진짜 추워진다고 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영하권까지 떨어진다고 하니까 이제 숨겨왔던 패딩 꺼낼 때가 되었다라는 얘기 당연히 해볼 수 있겠네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기하니까 이거 한번 봐야겠죠. 내일부터 백신 맞을 수 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 만큼 코로나와 독감의 유행이 우려가 되는데 그래서 질병청은 마침 내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동절기 백신 접종에 나선다고 합니다. 참고로 독감 백신 그리고 코로나 백신 같이 맞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면역 간섭 현상이 없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력에 관계없이 기간 내 1회만 맞으면 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한다고 하니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현대차 사우디의 공장 건설. 자, 현대차가 사우디 전기차 시장 선점을 위해 공장을 건립한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사우디는 대부분의 차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2030년 완공될 네옴 시대에서는 친환경차만 운행할 계획이라고 하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큰 시장을 잡기 위해 현대차가 직접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현대차만 가는 건 아니겠죠. 미국 루시드, 중국 이노베이트 이러한 여러 회사들이 공장을 짓고 있다고 하는데 그 경쟁에서 꼭꼭꼭 이겨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거는 뭐 매우 중요하겠죠. 저 기리씨 작년부터 로봇주 엄청나게 좋아했던 거 기억나실 텐데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마음이 자율주행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음 템베거는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중요한 거는 이게 뭐 당장 내일부터 시작할지 내년부터 시작할지는 알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째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용을 보자면 내일부터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대한 법률이 시행이 된다고 하며 이 법 시행으로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되면 자율주행 택시, 셔틀, 로봇 배송, 드론 배송 등 다양한 민간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동안 제도 공백으로 출시하지 못한 혁신 모빌리티 사업을 허용하고 사업비 등을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혹시나 내일 자율주행 관련주가 움직일지 아니면 근시일 내 움직일지 볼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제주도 여행 매력 떨어지는 중. 국내 관광지 조사에서 항상 1위를 차지하던 건 뭐 당연히 제주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주도 이제는 4위까지 떨어지며 솔직히 체면을 구겼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제주도를 기피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고비용 논란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제주도 가느니 그냥 옆나라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까운 동남아라든지 그쪽으로 가는 거랑 뭐 비슷하더라 요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인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그 제주도의 자리를 누가 차지했나 봤더니 1등이 부산, 2등이 강원도, 전라남도가 3등이 꼽혔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빗썸 수수료 무료입니다. 국내 코인시장에서 파격적인 소식이 나왔네요. 과거 키움증권이 주도했던 수수료 무료 정책이 빗썸을 중심으로 코인 시장에도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 수수료는 대략 0.2% 정도 수준인데 빗썸이 무료로 전환하며 점유율이 무려 10%에서 20%로 2배가 뛰어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빗썸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것도 당연히 따라가지 않겠나. 그렇다면 코인 시장이 조금은 활성화되지 않겠나라는 얘기까지 해볼 수 있습니다. 혹시나 코인을 하신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용!